야화고서관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암해행어사, 김태윤은 말을 재촉하며 험한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길. 그는 지방 관리들이 밀무역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급히 해안 마을인 해운포구로 향하고 있었죠. 이 고개만 넘으면 해운포구가 눈앞에 펼쳐질 거야. 그는 말고삐를 힘껏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 그의 어깨를 스쳤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김태윤? 아니,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뒷발로 서는 바람에 혼란이 극에 달했죠. 암행어사를 처치하라. 그자가 가진 문서를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김태윤은 재빨리 검을 뽑아들었지만 자객들의 숫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이놈들이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분명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 겁에 질린 말이 미친 듯이 달리다. 그만 가팔은 절벽 아래로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 그의 비명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운포구의 백사장에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김태윤의 얼굴을 적시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여기가 대체 어디야?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터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나는 누구야?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름? 과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그는 혼란 속에 해변을 헤맸죠. 이게 뭐야? 도대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로라 불렀어요. 네, 바보 천치라는 뜻이었죠, 김태윤. 아니, 바로는 자신도 그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게 내 이름인가? 정말? 배고픔에 지친 바로는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국어를 시작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배고프다고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혓바닥만 찼죠. 쯧! 젊은 놈이 저렇게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안타깝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저기 바보 또 나왔어. 마을 꼬마들은 바로를 놀리며 깔깔거렸죠. 바로야, 이리 와서 우리 말 태워줘. 누룽지 줄게. 바로는 혼내기는커녕 먹을 걸 준다는 말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누룽지 좋아. 그는 배고픔을 참으며 아이들 등에 업혀 신나게 뛰어다녔죠. 더 빨리. 바로 이렇게 해. 아이들은 웃으며 그를 부려먹었고 바로는 순진하게 그 말대로 했어요. 하하, 이렇게 하면 되지. 한참을 놀다 아이들이 약속대로 누룽지를 가져왔어요. 와, 누룽지다 바로는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었죠. 그 맛, 얼마나 달콤했던지 바로 내일도 말 태워줄 거지 더 많이 줄게. 그럼 당연하지. 그는 순박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술에 잔뜩 취한 포졸 장덕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허리엔 방망이가 덜렁였죠. 길을 비켜라. 관아 포졸님이 지나간다. 그의 고함에 사람들이 황급히 물러섰어요. 장덕수는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인물로 마을에서 악명 높았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바로는 고개를 갸웃했죠. 길을 비켜라. 관아 포졸님이 지나가신다. 감히 눈을 마주치는 놈 있으면 당장 혼쭐을 내주마. 술에 취한 포졸 장덕수의 고함이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허리엔 방망이가 위협적으로 덜렁였죠.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를 피해갔어요. 왜냐고요? 장덕수가 술만 마시면 마을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로 돌변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바로는 어리둥절했지만 하필 그 순간 그의 눈이 장덕수의 눈과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뭐야, 이게 감히 내 놈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장덕수는 비틀거리며 바로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오늘 내 다리를 몽둥이로 부셔놓고 말겠다. 바로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덕수는 방망이를 꺼내 사정없이 바로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감히 포졸님, 눈을 마주쳐 어디 맛 좀 봐라. 퍽퍽 무자비한 매질에 바로의 입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온몸은 시퍼렇게 멍으로 물들었어요. 아이고, 아파 바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구경꾼들은 장덕수가 무서워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아이고, 포졸님 이 사람 죽을 죄를 지었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장덕수는 으르렁거렸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장터에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관아로 끌고 간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중얼거렸어요. 장덕수가 성난걸음으로 떠나가자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다시는 장터에 나타나지 말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바로는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며칠 굶은 데다 무지막지한 매질까지 당하니 정신마저 흐려졌어요. 더는 못 버티겠어. 결국 그는 마을 외곽, 어느 집 마당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땅바닥에 누운 그는 의식을 잃었죠. 이제 끝인가?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그때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여인이 마당에 쓰러진 바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사람, 아까 장터에서 포졸한테 맞던 그 사내 아니야. 그녀는 과부 민서였어요. 얼른 바로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에 귀를 대봤어요. 다행이야. 심장이 뛰고 있어 그의 숨소리가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죠. 이대로 두면 추운 밤에 얼어 죽을 거야. 어쩌면 좋아. 민서는 낑낑대며 바로를 방으로 옮겼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를 조심스레 눕힌 뒤 약을 꺼내 상처에 발라줬죠. 아이고, 성한 데가 없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릴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해. 민서는 바로의 옷을 벗기며 멍든 몸에 약을 바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바로의 시퍼런 멍을 보니 민서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맞다니. 너무 불쌍해. 그녀는 약을 바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과부가 낯선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 수군거림이 벌써 귀에 들리는 듯 했죠. 그래도 민서는 차마 바로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바보 천치라 해도 사람 목숨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때? 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민서의 따뜻한 손길은 바로의 차가운 몸을 어루만졌고 그녀의 결심은 그를 살리겠다는 희망으로 빛났죠. 민서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 이 사람을 꼭 살려야 해. 그녀는 바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짐했죠. 민서도 만만치 않은 과거를 지녔어요.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 간 지 한 달도 안 돼 쫓겨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녀의 남편은 기생을 데려와 민서를 트집 잡아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민서는 해운마을로 내려와 홀로 정착했죠. 그 후로 사람을 믿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음을 닫았지만 바로를 보고 그 결심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를 거야. 정말일까? 다음 날 동이 트자 민서는 아침 일찍 의원을 데려왔어요. 의원님, 빨리 와주세요. 의원이 바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죠. 뼈가 부러지거나 큰 부상은 없소. 타박상이 심한 거라 깨어나면 괜찮을 거요. 정말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렇소. 지금 의식이 없는 건 굶은 데다 매를 맞아서요. 깨어나면 잘 먹이시오. 알겠어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이튿날 바로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낯선 방에서 깨어난 그의 얼굴은 어리둥절 그 자체였어요. 정신이 드시나요? 민서가 다정히 물었죠. 여긴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여긴 제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한쪽 구석엔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죠. 자, 이 약부터 드세요. 민서가 의원이 처방한 약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는 약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죠. 의원님이 주신 약이에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요. 바로는 민서가 건넨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배고픈 그에겐 그마저도 꿀맛이었죠. 한 그릇 더 없어요. 배고프네.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잠깐만요. 죽 가져올게요. 민서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죽사발을 가져왔어요. 바로는 허겁지겁 죽을 먹어 치웠죠. 와,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죽그릇을 싹 비운 바로를 보며 민서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바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죠. 바로요? 아니, 그건 사람들이 놀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름이 뭐냐고요? 민서는 다급히 물었어요. 바로는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몇 주 전 바닷가에서 깨어났는데 그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세상에. 정말 그제야 민서는 왜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불렀는지 알았어요. 기억을 잃은 그는 모든 게 낯설었고 그래서 바보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 민서는 연민이 솟았어요.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기억을 잃었다고 바보 취급이라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민서는 낯선 사내와 밥을 먹는 게 어색했지만 바로의 순박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미역국 진짜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줘도 돼요. 바로는 행복한 얼굴로 물었죠. 그럼요, 많이 드세요. 민서는 부엌에서 국을 더 가져왔고 바로는 후루룩 먹어 치웠어요.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자 민서는 안도했어요. 이렇게 잘 먹으니 다행이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죠. 바로의 순수한 모습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돌봐줘서 바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런 말 마세요. 얼른 기억을 찾으면 좋겠네요. 민서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민서는 낯선 사내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어색했어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바로의 순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보니 왠지 믿음이 갔죠.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걸까?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그녀는 과거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난 뒤로 어떤 사내도 믿지 않았어요. 사내란 다 거짓말쟁이야.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민서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었죠. 하지만 바로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 진짜 다르네. 이렇게 순수한 눈빛이라니. 바로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행동은 민서의 단단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어요.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 그릇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바로는 기억을 잃은 후 처음 먹는 따뜻한 밥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배고픔을 잊게 할 만큼 밝았죠. 와,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민서는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잘 먹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많이 드세요. 그녀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더 가져왔어요. 바로는 국그릇을 받아 후루룩 순식간에 비웠죠. 이 맛 정말 최고예요. 의원의 말대로 잘 먹으니 그의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의 눈빛도 점점 생기를 띠며 빛났죠.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바로는 손으로 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미천한 날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요. 바로는 진심 어린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죠. 언젠가 이 은혜 꼭 갚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민서는 손을 대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런 생각 마세요, 은혜라니.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덧붙였죠. 네, 대신 얼른 기억을 찾으면 좋겠어요. 당신 분명 멋진 사람일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바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죠. 그의 눈엔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였던 걸까?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바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 얘기, 그녀의 두 눈에 이슬이 맺혀였죠. 이걸 말해도 괜찮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해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윤씨 댁 막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남편에겐 이미 죽고 못 사는 기생이 있었죠. 믿을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그 여자와 얽혀 있었던 거예요.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아픈 이야기였죠. 윤시댁 주인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고치려고 저와 급히 혼인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혼인 첫날 밤에도 남편은 기생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매일 밤 홀로 빈방을 지켰죠. 그 외로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끔찍해요. 남편이 제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와 저와 잤다고 아버님 앞에서 뻔뻔히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일로 저는 참고에 갇혀 온갖 학대를 당했어요. 매일 욕설과 매질.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 이 마을까지 흘러왔죠. 그때부터 사람을 믿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다정한 거지? 바로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그랬구나. 당신도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었구나. 그는 민서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위로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진실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민서는 바로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위로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연결이 생겼어요. 이 사람? 정말 특별해. 민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바로의 순수함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내일은 더 밝은 날이 될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 후로 민서는 어떤 사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절대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혔죠. 바로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세상에, 이런 아픔이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음을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당신도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었구나. 바로는 울고 있는 민서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서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죠. 언젠가 당신도 진실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바로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민서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민서 역시 쫓겨나 홀로 불안 속에서 살아왔어요. 매일 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바로가 곁에 있자 왠지 든든하고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걸까? 아니,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가슴 아픈 기억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듬었어요. 바로는 민서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죠.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그 순간 믿고 의지할 곳 없던 두 사람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웠어요. 어둠이 저를 삼킬 것 같았죠. 민서가 속삭였어요. 바로는 다정히 대답했죠.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민서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이런 안정감.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죠. 그 덕에 민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바로는 민서와 함께 배를 타고 해운 포구의 바다로 나섰어요. 바다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서툴렀지만 바로는 놀랍게도 빠르게 어부의 솜씨를 익혔어요. 이 사람, 천재 아니야. 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웃음을 되찾았죠. 바다가 이렇게 평온해. 오늘은 물고기가 잔뜩 잡힐 것 같아요. 바로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는 놀라며 웃었죠. 당신 어부 아니었나? 바다를 읽는 눈이 정말 대단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능숙하다니? 가로에 그물 던지는 솜씨는 날로 늘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물고기의 흐름을 읽었죠. 이상해? 바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예전에 바다와 늘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네. 당신 바다의 아들인가 봐.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민서가 키를 잡으면 바로는 그물을 던졌고 말하지 않아도 척척 손발이 맞았죠. 이런 팀워크. 처음이야. 어느 날 바로가 그물에서 특이한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이 물고기 좀 이상하네. 이게 뭐지?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이건 희귀한 물고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바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물고기를 조심스레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행운을 주는 물고기라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겠죠. 민서는 그의 다정한 행동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당신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두 사람은 배 위에서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다와 함께하는 삶, 나쁘지 않아. 바로는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민서도 미소를 지었죠. 맞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배는 점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마을에서도 그 소문이 퍼졌어요. 저 두 사람 대체 뭐야? 이렇게 잘 맞는다니. 민서는 바로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 처음이야. 정말로. 하지만 바로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죠. 내 과거. 도대체 뭐였을까? 그는 가끔 바다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기억이 없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약속해. 그렇게 두 사람은 바다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어요. 민서의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죠.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바로는 민서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어요. 민서도 그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물고기 같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을 텐데 민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바로의 손을 잡으며 소원했어요. 당신이 기억을 찾든 찾지 못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요. 바로도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 민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행운을 주는 물고기라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겠죠. 바로는 미소를 지으며 희귀한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의 다정한 행동에 민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이 사람 정말 따뜻해 처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렐 수가 있다니 바로와 참 함께한 후 매일 배는 물고기로 가득했어요. 매일 만선이라니 믿을 수 있어 당신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거예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죠. 바로는 손을 내저으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질녘 물고기를 가득 실은 배 위에서 두 사람은 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 정말 행복해. 민서는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바로 때문이야. 민서는 그를 보며 확신했죠. 그들의 배는 이제 해운 마을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배가 됐어요. 이런 성공 꿈만 같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죠. 저 두 사람, 부부야? 뭐야? 과부가 저 바보와 한 집에서 산다니. 나 왜 그러겠어. 서방 없이 외로웠겠지. 그래서 저 바라도 데려다 사는 거 아니야. 참 부끄럽지도 않나? 과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다니. 아니, 잘된 거 아니야. 어차피 마을 서방들이 저 과부한테 눈독 들였었잖아. 이제 그럴 일도 없겠지 하긴. 나도 저 과부 때문에 신경 쓰여. 머리가 아팠었지 그러게. 저 여인이 마을에 온 뒤로 얼마나 골치 아팠던지. 민서는 이런 뒷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군대라지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그녀는 각오를 단단히 했죠. 바로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민서는 가슴 깊이 그를 사랑했어요. 이런 사랑, 처음이야. 그녀는 물고기를 팔기 위해 장터로 향했고, 바로는 집에 남아 그물을 손질했어요. 요즘 고기가 잘 잡히는 걸 보니 저 바보가 복을 가져왔나 봐.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도 바로의 소문이 퍼졌죠. 민서는 단호히 말했어요. 바로는 바보가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을 뿐이죠. 이제 그는 훌륭한 어부예요. 아이고, 화내지 마시오. 그냥 농담이었어. 상인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근데 요즘 당신 얼굴빛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때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들으시오. 인근 해안의 해적선이 출몰했다는 소식이오. 의심스러운 배를 보면 즉시 관에 알리시오.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해적이라니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상인도 걱정스레 말했죠. 조심하시오. 고기 잡으러 멀리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겠소. 네, 알겠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아 근처 주막에 들렀어요. 바로가 좋아할 만한 술을 사줘야지.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막 문을 열었어요. 민서의 마음은 바로로 가득했어요. 그가 이 술을 마시고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바로와 함께하는 매일을 꿈꿨죠. 이 행복,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 바다에서 돌아오는 바의 위. 바로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그의 웃음, 정말 따뜻해. 민서는 주막에서 술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술, 바로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해적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거야. 주막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이 술, 향이 좋네. 민서는 주인에게 물었죠. 이거 어때요? 맛이 부드럽나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최고요. 그 바보분이 좋아할 겁니다. 민서는 살짝 눈을 흘겼어요. 바보라니 그는 훌륭한 어부예요. 주인은 머쓱하게 웃었죠. 하하. 미안하오.
요즘 마을에서 당신들 얘기가 화제라서 민서는 술병을 들고 주막을 나왔어요. 바로가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해적 소식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도 바로와 함께라면 무서운 게 없어.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로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겠지? 그녀는 하늘에 빌었어요. 우리의 행운. 계속되길 바로와 함께한 시간은 민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그녀는 술병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바로와 함께라면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어. 민서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 사랑,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집으로 향하며 다짐했어요. 바로 내가 꼭 지켜줄게. 주마가는 포졸들과 관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시끌벅적했어요. 자, 한 잔 더 그들의 대화가 민서의 귀에 들어왔죠. 그 해적들이 암행 어사를 습격했다던데 한 포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양보도청에서 고위 관원들이 내려와 있다네. 그럼 암행어사가 잘못된 거야. 다른이가 놀라 물었죠. 절벽에서 떨어져 행방불명됐는데 아직 생사도 모른다네. 절벽에서 떨어졌다니. 그럼 죽은 거 아니야. 그건 아직 몰라. 시신도 안 나왔으니. 바닷물에 휩쓸려 어디로 떠내려갔을 거야.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 뛰었어요. 설마 바로가 그 암행어사 아닐까? 바로가 바닷가에 떠밀려 왔다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말 그럴 리가 있나? 그녀는 더 듣기 위해 포졸들 옆자리에 슬쩍 앉아 술 마시는 척했어요. 좀 더 알아야 해. 밤이 점점 깊어갔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죠. 한편 바로는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민서가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졌어요. 민서,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커진. 그는 장터로 뛰쳐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기 바로 아니야. 요즘 과부 집에서 호강한다던데 말도 마. 그 바보, 물고기 잡는 솜씨가 장난 아니래. 요즘 민선의 배가 마을에서 제일 많이 잡는다던데. 바로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일 겨를이 없었어요. 민서가 안전한지만 알면 돼. 그는 오직 그녀만 걱정했죠. 장터 어물전에 도착한 바로가 상인에게 다급히 물었어요. 어르신 민서 부인,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 민서 벌써 다녀갔지. 한참 됐구먼. 상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으며 웃었어요. 자네가 그 유명한 바로인가? 하하하. 자네 덕에 나도 물고기 장사 잘 돼. 민서 부인이 어디 갔다고 했나요? 바로는 초조하게 재촉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지. 아직 집에 안 들어갔나 걱정돼서 찾아 나왔어요. 바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럼 잘 찾아봐. 어딜 들렀을지도 모르지.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는 어물전을 나와 장터 구석구석을 헤맸어요. 민서? 대체 어디야 그때? 민서는 주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바로는 그걸 모르고 장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이렇게 안 보이다니 그녀를 찾지 못하자 그는 폭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시 배가 있는 포구에 있지 않을까? 희미한 희망을 품고 포구에 도착한 바로는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여기에도 없어. 민서. 무슨 일 생긴 거야?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민서가 보이지 않자 바로는 겁이 났어요. 행여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민서, 제발 무사해야 해. 그는 포구의 어두운 물가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내가 꼭 찾아낼게. 민서와 함께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바로는 발을 동동 구르며 포구를 헤맸어요. 이 바다, 민서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민서는 집으로 가는 길, 바로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바로가 이 술 마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지만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로가 정말 암행어사라면 그럼 왜 기억을 잃은 거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비슷한 이야기일 뿐이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만약 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곁에 있어도 괜찮을까? 민서는 술병을 꼭 쥐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바로를 봐야 해. 한편 바로는 포구에서 민서를 찾다 지쳤어요. 이렇게 큰 바다 앞에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지 그는 주저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서, 어디 있는 거야? 나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죠. 마을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민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가 그녀를 잃으면 어쩌지 바로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민서. 내가 꼭 찾을게. 그는 다시 일어나 포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민서 민서 그의 외침은 밤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집에 가까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바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가야 해. 그녀는 어두운 길을 서둘렀어요. 오늘 좀 늦었네. 바로가 걱정했겠지. 주막에서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어요. 바로는 그냥 바로야. 내 소중한 사람이야. 그녀는 술병을 가슴에 품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술 같이 마시면서 웃자 민서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바로 나 간다. 바로는 포구의 마지막 구석까지 살폈지만 민서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어쩌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는 망설였어요. 혹시 민서가 이미 집에 갔을지도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제발 민서가 집에 있어야 해. 그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내가 그녀를 잃을 순 없어. 바로는 어두운 길을 뛰다시피 달렸어요. 민서, 기다려줘. 두 사람은 서로를 찾으며 같은 밤, 같은 마을을 헤맸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못 만나는 거지? 민서와 바로의 마음은 서로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야. 민서는 집 문을 열며 속으로 빌었어요. 바로, 어디야 바로도 집으로 달려가며 같은 소원을 품었죠. 민서, 내가 갈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어두운 밤을 뚫고 서로에게 닿으려 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웃으며 만날 거야. 그때였다 갑자기 해운 포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왜 그들은 내금이 금군으로 몇 달 전부터 실종된 암행 어사를 찾기 위해 해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그중 한 장수가 바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이보시오. 잠시 고개 좀 들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 했어요. 그는 윤태석 장수였죠. 건장한 체격의 금군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물로 몇 달째 부하들과 함께 암행어사를 찾아 헤맸어요. 나를 왜 부르는 거지? 바로는 고개를 들며 어리둥절했어요. 윤태석의 눈이 바로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세상의 암행어사 아니십니까? 바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혔죠. 암행어사. 그게 뭐야? 나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윤태석은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글썽겼죠. 어사님 살아계셨군요. 온 나라가 어사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사옵니다. 뭐라고 나를 어사라니. 낯선 이가 자신을 어사라 부르자. 바로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서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윤태석은 바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 틀림없어. 이건 분명 어사님이야. 그는 확신했죠. 어사님, 저를 모르시겠사옵니까? 저 윤태석이옵니다. 5년간 어사님 곁에서 모셨사옵니다. 기억이 혹시 잊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대감께서는 암행어사 이건우시옵니다. 이건우, 그게 내 이름이라고 바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제야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며 애타게 기억을 더듬었지만 텅 빈 마음만 느껴졌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바로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빨리 마차를 준비해라. 어사님을 한양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어사님께서 기억을 잃으셨다니 믿을 수 없구나.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분명 어사님이 맞으십니다. 암행 어사, 이거는 시옵니다. 윤태석은 단호히 말했죠. 바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의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했어요. 윤태석은 침착히 설명했어요. 어사님, 부패한 관리들의 밀무역을 조사하시다 실종되셨사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죠.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절벽 아래로 떨어지셨습니다. 자객 절벽 바로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마 그때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으신 듯하옵니다. 그 말에 희미한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붉은 비단 도포, 어사의 폐, 그리고 임금의 엄숙한 얼굴. 이게 정말 내 기억인가 하지만 그 장면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매복 공격을 받고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기억 없이 깨어난 거고. 그렇사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는 힘찼어요. 저희는 어사님을 찾으려 해안과 일대를 모두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사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니 하늘이 도우셨사옵니다. 그의 얼굴엔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맞나? 바로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도착했어요. 마차 준비됐습니다. 부하가 외쳤죠. 윤태석은 바로를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어요. 어사님, 한양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어사님을 애타게 기다리시옵니다. 바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서를 찾아야 해.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서가 없으면 난. 윤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사님, 민서라는 분은 나중에 꼭 찾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양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바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서, 미안해. 내가 꼭 돌아올게. 그는 마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면 내 과거는 대체 뭐였던 거지? 윤태석은 바로를 마차로 안내하며 위로했어요. 어사님,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것이옵니다. 한양에 가시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는 마차에 오르며 포구를 돌아봤어요. 민서,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민서 없이는 의미 없어. 마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양이라니. 그곳에 내 과거가 있나 바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민서,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마차는 어두운 밤길을 달렸어요. 윤태석은 바로 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사님,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다행이옵니다. 바로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모든 게 낯설지 그의 머릿속엔 민서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서, 당신이 날 구해줬어. 내가 누군지 알아도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는 마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양에서 답을 찾고 꼭 민서에게 돌아가야 해. 그때였다 갑자기 해운 포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왜 그들은 내금이 금군으로 몇 달 전부터 실종된 암행 어사를 찾기 위해 해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그중 한 장수가 바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이보시오, 잠시 고개 좀 들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 했어요. 그는 윤태석 장수였죠. 건장한 체격의 금군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물로 몇 달째 부하들과 함께 암행어사를 찾아 헤맸어요. 나를 왜 부르는 거지? 바로는 고개를 들며 어리둥절했어요. 윤태석의 눈이 바로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세상의 암행어사 아니십니까? 바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혔죠. 암행어사, 그게 뭐야? 나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윤태석은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글썽겼죠. 어사님 살아계셨군요. 온 나라가 어사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사옵니다. 뭐라고 나를 어사라니? 낯선 이가 자신을 어사라 부르자. 바로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서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윤태석은 바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 틀림없어. 이건 분명 어사님이야. 그는 확신했죠. 어사님, 저를 모르시겠사옵니까? 저 윤태석이옵니다. 5년간 어사님 곁에서 모셨사옵니다. 기억이 혹시 잊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대감께서는 암행어사 이건우시옵니다. 이건우. 그게 내 이름이라고 바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제야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며 애타게 기억을 더듬었지만 텅 빈 마음만 느껴졌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바로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빨리 마차를 준비해라. 어사님을 한양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의원을 불러 어사님께서 기억을 잃으셨다니 믿을 수 없구나.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분명 어사님이 맞으십니다. 암행 어사 이건우시옵니다. 윤태석은 단호히 말했죠. 바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의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했어요. 윤태석은 침착히 설명했어요. 어사님, 부패한 관리들의 밀무역을 조사하시다 실종되셨사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죠.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절벽 아래로 떨어지셨습니다. 자객 절벽 바로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마 그때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으신 듯하옵니다. 그 말에 희미한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붉은 비단 도포, 어사의 폐, 그리고 임금의 엄숙한 얼굴. 이게 정말 내 기억인가 하지만 그 장면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매복 공격을 받고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기억 없이 깨어난 거고 그렇사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는 힘찼어요. 저희는 어사님을 찾으려 해안과 일대를 모두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사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니 하늘이 도우셨사옵니다. 그의 얼굴엔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맞나 바로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도착했어요. 마차 준비됐습니다. 부하가 외쳤죠. 윤태석은 바로를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어요. 어사님, 한양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어사님을 애타게 기다리시옵니다. 바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서를 찾아야 해.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서가 없으면 난. 윤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사님, 민서라는 분은 나중에 꼭 찾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양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바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서, 미안해. 내가 꼭 돌아올게. 그는 마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면 내 과거는 대체 뭐였던 거지? 윤태석은 바로를 마차로 안내하며 위로했어요. 어사님,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것이옵니다. 한양에 가시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는 마차에 오르며 포구를 돌아봤어요. 민서,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민서 없이는 의미 없어. 마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양이라니. 그곳에 내 과거가 있나 바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민서,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마차는 어두운 밤길을 달렸어요. 윤태석은 바로 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사님,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다행이옵니다. 바로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모든 게 낯설지 그의 머릿속엔 민서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서, 당신이 날 구해줬어. 내가 누군지 알아도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는 마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양에서 답을 찾고 꼭 민서에게 돌아가야 해. 자, 어사님 어서 마차에 오르시옵소서. 윤태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개를 저으며 망설였죠. 아니, 기다려요.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의 눈엔 민서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민서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윤태석은 단호히 말했어요. 안 되옵니다, 지금. 주상전하께서도 어사님을 애타게 기다리시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하사옵니다. 하지만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어요. 민서에게 돌아가야 해. 그녀도 지금 나를 찾고 있을 거예요. 바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서 없이 난 어떻게? 그 말에 윤태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어사님. 이미 정혼자가 계시옵니다. 그녀는 한소영이라 하옵니다. 정혼자 뭐라고? 바로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가슴엔 민서의 미소가 가득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윤태석은 침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어사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시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중대사가 어사님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나라 정혼자? 도대체 내가 누구였던 거지? 바로는 혼란 속에 빠졌지만 윤태석과 부하들은 그를 억지로 마차에 태웠어요. 민서, 미안해. 내가 꼭 돌아올게. 바로는 마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마차는 덜컹거리며 한양을 향해 달렸죠. 이 길, 내 과거로 가는 길인가? 다음 날 마차는 한양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웅장한 양반가 앞에 멈췄어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도착했사옵니다. 윤태석이 외쳤어요. 이곳이 어사님의 가문, 이씨 가문의 본가이옵니다. 3개월 전 어사님께서 이곳을 떠나셨사옵니다. 바로는 마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왜 이렇게 낯설지? 그는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아 어색하기만 했어요. 이곳이 정말 내 시작점이었나.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맨 앞에서 달려온 건 품위 있는 노부인이었죠. 바로의 어머니였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늘이 너를 돌봐주셨구나. 어머니는 바로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살아 돌아오다니. 그녀는 바로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이신가요? 바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바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하늘에 감사할 뿐이야.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조급해 하지 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바로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이분이 정말 내 어머니라니. 왜 아무 느낌도 없지?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바로에게 다가왔어요. 단정하고 고운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여인이었죠. 바로의 정혼녀 한소영이었어요. 오라버니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렸어요. 매일 밤 북두칠성에 오라버니의 무사를 빌었답니다. 한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정말 예쁜 분이네. 근데 이 사람이 내 정혼자라고? 바로는 그녀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이 정말 내 정혼자인가요? 저는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솔직했어요. 한소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라버니, 우린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연분이었어요. 기억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곁에서 천천히 도울게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바로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서,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한소영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한소영은 그의 혼란을 눈치챘지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바로는 그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어요. 이분, 정말 다정하네. 하지만 내 마음은 왜 민서에게만 가는 거지? 바로는 어머니와 한소영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이 내 집이라니. 믿을 수 없어 화려한 마루와 정갈한 가구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어요. 이 향기, 어디서 맡아본 거지? 어머니는 바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제 안전한 곳에 왔으니 걱정 마. 네가 없는 동안 이 어미는 매일 눈물로 나를 보냈단다. 어머니, 제가 정말 아들 맞나요? 바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사랑, 진짜일 거야? 그렇지. 한소영은 바로 건배 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라버니. 이 집엔 오라버니의 모든 추억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바로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이곳에 내 과거가 있나 바로는 그녀의 손길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민서의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겠지. 그는 창밖으로 한양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민서, 내가 누군지 알아도 너만은 잊을 수 없어. 윤태석은 마차 밖에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의원을 빨리 불러오라. 어사님의 기억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바로를 보며 다짐했죠. 어사님, 반드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한양이 아닌 해운 포구에 머물러 있었어요. 민서, 내가 정말 암행어사라면 너와의 시간은 뭐였던 거지? 그는 마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빌었어요. 민서,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갈게. 집안은 따뜻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 모든 게 내 것이라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는 어머니와 한소영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민서를 잊을 수 없었어요. 민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누군지 알아내고 꼭 너에게 갈게. 한소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새롭게 시작,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바로는 그녀의 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민서, 너 없인 아무 의미 없어. 제가 오라버니 곁에서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한소영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죠. 이런 다정함. 정말 특별한 애하지만 바로의 마음속엔 여전히 민서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민서.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암행 어사. 이건우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이 달, 민서도 보고 있겠지. 그녀도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까? 달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의 가슴은 민서를 향한 그리움으로 뜨거웠어요. 민서, 내가 여기 있어 날 잊지 마. 그는 달을 보며 속으로 빌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건우는 한양의 명예 최명희에게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랑채엔 약재 향기가 은은히 퍼졌고 한소영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이런 헌신 어떻게 갚지? 최명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기억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는 법이옵니다. 천천히 과거의 물건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희망을 주며 덧붙였죠. 머리에 상처가 아물면 기억도 조금씩 돌아올 것이옵니다. 걱정 마시어요. 정말 그럴까? 내 과거가 정말 돌아올까? 이건우는 의원의 말에 희미한 기대를 품었어요. 치료가 끝난 뒤 한소영은 이건우를 데리고 후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라버니, 이 정원 기억나세요? 어릴 적 여기서 자주 놀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진우 오라버니, 이 책 보세요. 어릴 때 즐겨 읽으시던 책이에요. 한소영은 낡은 책을 조심스레 건넸어요. 그녀의 손길이 살짝 스쳤는데 그 따뜻함에 이건우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이런 느낌. 뭐지? 그는 책을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낯설지 않아. 그는 책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책, 정말 내가 읽던 거였나. 한소영은 하루도 빠짐없이 의원의 치료가 끝나면 이건우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오라버니, 이렇게 걷다 보면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날도 그들은 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을 거닐었죠. 오라버니, 이 매화나무 기억나세요? 10살 때 오라버니가 직접 심으셨다고 해요. 한소영은 나무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 정원이 정해진 날이었죠. 정원, 정말 내가 이 나무를 심었나? 이건우는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나무, 뭔가 익숙한데 그의 손이 나무 껍질을 스쳤고 희미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이건 정말 내 추억일까? 그날 밤 한소영은 이건우의 방에 등불을 켜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포근하고 부드러웠죠. 오라버니, 어릴 적부터 글씨를 정말 잘 쓰셨어요. 마을에서 최고였죠.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5살 때 이미 사서 삼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5살에 내가 그랬다고. 이건우는 놀라며 웃었지만 그 이야기가 낯설기만 했어요. 소영,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 미안할 정도야.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한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라버니, 우린 곧 부부가 될 테니까요. 부부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녀의 헌신에 이건우는 감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때때로 이건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걸 한소영은 직감했어요. 오라버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기억이 없는 동안 만난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민서 이건우는 순간 말을 잃었죠.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가득했어요. 민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나를 잊었을까? 그는 민서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소영은 그의 표정을 보고 살짝 한숨을 쉬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아, 오라버니. 그분도 오라버니를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새 시작을 해봐요. 새 시작이라 정말 가능할까? 한편 민서는 해운마을의 작은 집안, 방에 앉아 창문을 열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어디야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고였죠. 금방이라도 저 문을 열고 네가 웃으며 들어올 것 같아. 민서는 바로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그녀는 매일 대문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바로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는 거야. 제발 무사해야 해. 민서의 손은 그의 낡은 옷을 꼭 쥐고 있었죠.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어요. 바로 나를 잊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민서는 매일 밤 바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그의 웃음소리, 바다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 시간들 정말 꿈이 아니었잖아. 민서의 방은 그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이 옷, 내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 그녀는 옷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어요. 바로 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민서는 답 없는 질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래도 믿을게.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야. 그녀는 달빛에 기도했어요. 바로 제발 돌아와. 이건우는 한양의 화려한 집안에서, 민서는 해운마을의 소박한 집안에서 같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민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에게 갈 수 있을까? 이건우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한소영의 헌신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민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졌어요. 민서, 내가 암행어 사라 해도 너만은 잊을 수 없어. 그는 책을 손에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 책 네가 읽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서도 같은 시간 대문을 바라보며 빌었어요. 바로 어디서든 나를 기억해줘.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두 사람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거리 정말 이렇게 멀기만 한 걸까? 이건우는 정원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서, 네가 이 나무를 보면 좋아할 텐데. 한소영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라버니, 이 나무처럼 우리도 새롭게 피어날 거예요. 새롭게 피어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건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해운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서, 내가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민서는 집안에서 바로의 옷을 정리하며 다짐했어요. 네가 누구든 난 너를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로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내가 강해질게.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은 달빛을 타고 서로에게 닿으려 했어요. 이 그리움 정말 전해질까? 이건우와 민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렇지.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빛나고 있었죠. 방 한쪽 구석에는 바로가 입던 옷가지들이 단정히 쌓여 있었어요. 민서는 그 옷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 눈물을 흘렸죠. 바로 이 옷에서 아직 내 냄새가 나. 어느덧 그가 갑자기 사라진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바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살아는 있는 거지. 민서는 바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이 되면 그녀의 눈물로 베개는 축축이 젖었죠. 이렇게 그리우면 어쩌란 말이야. 아침이 되면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문만 바라봤어요. 언젠가 저 문을 열고 네가 웃으며 들어올 거야. 민서는 굳게 믿었어요. 바로 꼭 돌아와야 해. 민서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과부 또 멍하니 있네. 그 바보 천치가 사라지더니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러게. 과부 주제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가 이제 와서 그리워해 봤자 뭐해. 그 바보. 또 어딜 헤매고 있을걸. 민서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 마음은 오직 바로뿐이야. 그녀의 생각은 온통 어딘가 있을 바로에게로 향했죠. 바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과를 마친 민서는 그날 저녁 절벽 위로 올라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곳은 바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이 바다, 우리 추억이 가득한데 여기. 그가 정말 암행어사였을까? 그래서 기억이 돌아와 자신의 세계로 떠난 걸까? 민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갔을까? 내가 부끄러웠던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아니야. 난 네가 암행어사든 바보천치든 상관없어. 그냥 네가 좋았어. 민서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왜 날 두고 간 거야?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허공으로 날려줬죠. 이 눈물 내게 닿을까? 그날도 민서는 바로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돌아와. 제발. 시간이 흘러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어요. 한편 한양의 이건우는 정원을 거닐며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많은 게 기억나네. 그의 이름, 가족, 그리고 암행어사로서의 임무까지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해운 마을의 바다와 민서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민서, 너와의 시간은 왜 이렇게 선명한 거지? 처음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 다음엔 가족과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마침내 암행 어사가 된 순간까지 기억났어요. 이 모든 게 내 삶이었어. 하지만 실종 직전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고 민서와의 시간만은 또렷했죠. 민서, 넌 내게 뭐였던 걸까? 오라버니,
차 준비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한소영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소영, 항상. 이렇게 박내 1년 동안 그녀는 한시도 이건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헌신, 어떻게 갚지? 그녀의 인내와 사랑이 이건우의 기억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힘이 됐죠. 소영,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건우는 그녀의 미소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민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서,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정원의 단풍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단풍, 네가 보면 좋아할 텐데. 민서는 여전히 해운마을의 작은 집에서 바로를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네가 그리워. 그녀는 그의 옷을 만지며 눈물을 닦았어요. 바로, 아직도 나를 기억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 하든 난 너만 믿어. 그녀는 매일 절벽 위로 올라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 바다, 우리 함께했던 곳인데 왜 너는 없니? 민서의 마음은 갈수록 깊은 그리움으로 채워졌어요. 바로 혹시 네가 암행어 살아서 떠난 거라면 날 잊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이건우는 한양의 정원에서 한소영과 차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이제 거의 다 기억났어. 근데 왜 민서만은 잊을 수 없는 거지? 한소영은 그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물었어요. 오라버니, 아직도 그분 생각하시죠? 소영, 미안해. 민서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이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한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분, 오라버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군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요. 새 삶이라? 정말 가능할까? 이건우는 한소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운마을로 향했어요. 민서는 절벽 위에서 바다를 보며 기도했어요. 바로, 어디 있든 나를 기억해줘.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녀의 눈물은 바닷바람에 흩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너 없이도 난 강해질 거야. 하지만 제발 돌아와. 이건우는 한양의 방에서 달을 보며 속삭였어요. 민서, 내가 암행어사라 해도 너만은 잊을 수 없어. 두 사람은 같은 달빛 아래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이 그리움, 정말 닿을까? 민서는 바로의 옷을 품에 안고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버틸게. 이건우도 정원의 매화 나무를 보며 다짐했어요. 민서, 내가 꼭 돌아갈게. 기다려줘.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빛났어요.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렇지. 이건우와 한소영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한양의 가을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 풍경, 정말 아름다워. 이건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 1년 동안 이렇게 곁에서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내 기억을 이렇게 많이 되찾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한소영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죠. 오라버니? 그저 곁에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함했지만 이건우의 눈에도 감사와 애정이 담겼어요. 이런 헌신, 어떻게 갚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듯 허전했어요. 왜지 민서, 네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걸까? 내일부터 다시 암행어사 직무를 시작할 거야. 이건우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할 거야. 한소영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지만 눈빛엔 미묘한 불안이 감돌았어요. 그럼 오라버니,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어요. 이제 완전히 과거의 오라버니로 돌아가는 걸까? 그의 직무 복귀는 그가 예전의 암행어사로 완전히 돌아감을 뜻했죠. 하지만 한소영은 직감했어요. 오라버니 마음엔 아직 다른 여인이 있어. 민서의 그림자가 그의 눈빛 속에 어른거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소영이 방을 나가고 밤이 깊어지자 이건우는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민서, 이 달빛
너도 보고 있겠지. 그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상해. 기억이 다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지? 그는 달빛에 물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 넌 지금 어디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암행어사. 이건우는 오랜만에 관아를 찾았어요. 여기 정말 익숙해 문서와 서찰이 쌓인 책상, 관리들의 분주한 움직임, 모든 게 과거의 그를 떠올리게 했죠. 내가 정말 이곳의 주인이었다니 그는 단호히 명령했어요. 실종되기 전 조사하던 사건 문서들을 모두 가져오게 관리들이 황급히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건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죠. 이건 뭐야? 이렇게 치밀한 기록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돼 있었어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왔어. 한 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사님,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사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정말 그리웠사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엔 민서가 떠올랐어요. 민서, 내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해도 널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관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탁자 위엔 서해안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내가 조사하던 사건은 서해안 일대의 해적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얽힌 거였어. 그는 단호히 말했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 조정의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있었지.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야? 그곳은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곳이었죠. 놀랍게도 그곳은 민서를 만난 해운마을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민서, 네가 있는 곳과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어.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더 철저히 조사할 거야. 해적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뿌리 뽑겠어.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병력을 동원해 확실히 끝낸다. 그는 옆에 선 장수에게 명령했어요. 윤태석 장수 이번 작전에 병력 300명을 준비하게 알겠사옵니다. 어사님 윤태석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드디어 어사님의 정의가 시작되는군. 이건우는 지도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아 민서. 네가 있는 곳 근처에서 이 일을 끝낼게 암행어사. 이건우는 병력 300명을 이끌고 다시 서해안으로 향했어요. 민서, 내가 돌아간다 기다려줘.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임무, 내 과거를 완성하는 길일까? 그는 말고삐를 잡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민서, 네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사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건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가슴 한 구석은 민서를 향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민서, 내가 이 일을 마치면 너에게 갈 수 있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제발, 나를 기다려줘.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민서, 내 미소가 나를 이끌어 이건우는 결심을 굳히며 말을 몰았어요. 이 싸움, 반드시 이기고 너에게 돌아갈게. 한양의 집에 남은 한소영은 이건우가 떠난 빈 방을 바라봤어요. 오라버니,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 그녀는 그의 책상에 놓인 문서를 정리하며 기도했어요. 그 여인, 오라버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한소영은 민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난 오라버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라버니,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한소영의 마음은 이건우를 향한 사랑과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 기다림,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건우는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민서를 떠올렸어요. 민서, 네가 날 구해준 그 바다로 돌아가고 있어. 그는 병사들 앞에서 단호했지만 혼자일 때는 민서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어요. 네가 날 어떻게 돌봐줬는지 아직도 생생해. 그는 지도를 펼쳐 해온 마을 근처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곳, 네가 있는 곳이야. 이번엔 꼭 너를 찾아갈게. 그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민서, 내가 암행어사라 해도 너만은 잊을 수 없어. 서해안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민서로 가득했어요. 이 싸움, 너를 위해 이겨낼게. 한소영은 한양에서 이건우의 무사를 빌며 매일 정원을 거닐었어요. 오라버니,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시려는 걸까? 그녀는 매화나무를 보며 생각했어요. 민서라는 분, 정말 오라버니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어요. 그래도 난 오라버니를 믿어 돌아오실 거야. 한소영의 헌신은 흔들림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오라버니, 정말 과거로 돌아가시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걸까? 그녀는 달빛 아래 기도했어요. 어디서든 오라버니가 행복하시길. 이건우는 서해안에 도착해 병사들을 지휘하며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결심은 강철 같았어요. 하지만 매 순간 민서가 떠올랐어요. 민서, 네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해운 마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일이 끝나면 꼭 너에게 갈게. 그의 마음은 정의를 위한 싸움과 민서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뜨겁게 타올랐어요. 민서,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우는 병사들을 이끌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가슴은 민서로 가득했어요. 민서,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갈게. 암행어사 이건우는 치밀한 잠복 끝에 병사들을 이끌고 밀무역 현장을 급습했어요. 이제 끝이다.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자. 그는 현장에서 밀무역군들을 붙잡아 신속히 신문했죠. 자, 사실대로 불어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밀무역군들은 결국 자백했고 이건우는 해운 포구를 관장하는 형암과 그와 연루된 관리 수십 명을 체포했어요. 이렇게 많은 부패라니 그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죠. 달아나려던 해적선도 단숨에 붙잡아 일망타진했어요. 이제 도망칠 곳 없다. 놀랍게도 그중엔 이건우에게 화살을 쏜 자객도 있었죠. 내 놈이었구나. 그때의 복수다. 이건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는 윤태석 장수에게 단호히 명령했어요. 윤 장수 이자들을 한양으로 압송해 형조 감옥에 가둬 모든 증거와 자백을 확보했으니 처벌만 남았네. 알겠사옵니다. 어사님 윤태석이 힘차게 대답했지만 조심스레 물었죠. 헌데 어사님께서는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 않으시옵니까? 이건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나 잠시 들를 곳이 있어. 어디로 가시려는 걸까? 윤태석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사옵니다. 어사님, 그럼 저희가 먼저 죄인들을 한양으로 압송하겠사옵니다. 윤태석은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떠났고 이건우는 말을 몰아 민서가 사는 해운마을로 향했어요. 민서, 드디어 너에게 간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이건우는 민서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민서, 안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으로 가득했어요. 민서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그 소리에 심장이 멈춘 듯 했죠. 바로 정말 너야. 그녀는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세상에 정말 바로야. 민서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달려가 벼락처럼 안겼어요. 너 정말 돌아왔어.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민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어디 갔었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이건우는 민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민서, 사정이 있었어.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모습을 살폈어요. 이 복장은 뭐야? 이 화려한 옷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죠. 이제 내 과거를 찾았어. 알고 보니 내가 암행어사 이건우였어. 암행어사 정말 그랬구나. 민서는 순간 낙심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신분이 너무 달라. 그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큰 차이 아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건우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민서,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우리 혼인을 허락받을 거야. 민서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한양 정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도 되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너무 염려 마. 부모님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건우의 확신에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아니, 건우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 민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을 떠났죠.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바보 천치가 암행어사였다고 그러게 민서가 진짜 대박 잡았네. 오늘 한양으로 같이 떠났다던데 참.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 그들은 민서와 이건우를 보며 부러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서, 어떻게 저런 행운을. 민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이건우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건우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지. 한양으로 가는 길. 이건우는 민서를 보며 다짐했어요. 민서, 널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민서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었죠. 너만 있으면 난 무섭지 않아. 두 사람은 마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 길, 우리 미래로 가는 길이야. 이건우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민서, 네가 날 구해줬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민서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건우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야. 마을을 떠난 마차는 한양의 성문을 향해 달렸어요. 한양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 민서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우는 그녀의 설렘을 보며 웃었죠. 민서,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께 너를 소개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서는 살짝 긴장했지만 그의 미소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날 받아주실까? 그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당연해,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건우의 확신에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할게. 두 사람은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우, 네가 암행어사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서는 그의 옷깃을 만지며 웃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민서, 네가 곁에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민서, 우리 사랑은 어떤 장벽도 넘을 거야. 마차는 한양의 성문에 다다랐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민서, 준비됐지? 응. 건우, 너와 함께라면 준비됐어. 그들의 눈빛은 희망과 사랑으로 빛났어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어째 우리는 이렇게 찌질한 서방만 만나 고생만 하냐. 한 마을 여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투덜거렸어요. 아, 나도 부잣집 서방 만나 호강 좀 해보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러움으로 가득했죠. 아, 그런 소리 마. 서방 들으면 서운해할 거야. 옆에 있던 네가 타박했지만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들으라면 들으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들의 수다 속에서 한양에 도착한 이건우와 민서는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 섰어요. 여기가 정말 내 집이야? 이렇게 웅장하다니. 민서는 긴장된 얼굴로 이건우를 바라봤어요. 이건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죠. 걱정 마. 민서 부모님께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꼭 말씀드릴게. 두 사람은 정중히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분이 저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준 민서입니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죠.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민서라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 민서라 참으로. 고맙소.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소.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죠. 아들아,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꼬. 정말 감사하오. 민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라니. 아버지는 감탄하며 미소 지었죠. 이건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민서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에 부모님은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 혼인 아버지의 눈이 커졌고 어머니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이미 한소연과 정혼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 점 때문에 많이 고민했사옵니다. 이건우는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를 버릴 수 없사옵니다. 그녀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 마음의 전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조대감댁에 뭐라 말해야 할꼬.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소영이 들어왔어요. 소영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거야? 이건우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소영은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듯 했죠. 부모님은 그녀의 등장에 당혹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한소영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오라버니와 정혼했으니 본처로서 민서님을 첩실로 받아들이겠사옵니다. 뭐라고 소영,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부모님도 깜짝 놀랐죠? 얘야,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한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라버니께서 기억을 잃으셨을 때 민서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든 오라버니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러니 제게도 소중한 분이옵니다. 소영, 정말 그런 마음이야. 이건우는 그녀의 포용력에 감동했어요. 아버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이해심과 포용력이라니 역시 조대감의 훌륭한 여식다워. 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하하, 예비 며느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하겠소.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소? 영감하지만 아버지는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서라 했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첩실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느냐? 민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첩실이 아니더라도 건우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말 이런 마음이라니. 아버지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다. 조대감께서도 사정을 알면 이해하실 거요. 그는 결정을 내렸죠. 그럼 혼례는 먼저 소영과 올리고 1년 뒤 민서가 첩실로 들어오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건우와 민서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결말이라니. 꿈만 같아. 그 가을 암해행어사 이건우는 한소영과 혼례를 올렸어요. 소영,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이야. 이건우는 그녀의 넓은 마음에 깊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가을 민서는 첩실로 들어갔죠. 민서, 드디어 함께야.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소영은 민서를 은인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했죠. 소영의 마음, 정말 심금을 울려 세 사람 모두 진정한 사랑을 나눴지만 특히 한소영의 포용력은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민서는 한양의 새 삶에 적응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우, 네가 곁에 있으니 무서울 게 없어. 이건우는 두 여인을 보며 다짐했어요. 민서, 소영.
내가 너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한소영은 두 사람을 품으며 웃었죠. 우린 가족이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그들의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행복 정말 꿈만 같아. 민서는 이건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건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이건우도 미소 지으며 답했죠. 민서, 소영, 너희가 내 전부야.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가슴 따뜻하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적일 거야.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말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 또 만나자. 약속.